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여권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까지 됐지만 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를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대선 경선 과정 곳곳에 관여한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여권도 당황스러운 모습인데요. 혼윤석 대변인께요. 네.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뭐 좀 혼란스러운 상황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피하기는 하고요.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창피하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닐 수 있었을까? 유력 네. 정치인들하고 다 만날 수 있었고 네.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창피하고요. 네.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그 게이트들의 공통점은 네. 국정에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냉철하게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평가는 이제 그 브로커다라는 협잡꾼이다라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평가는 좀 엇갈렸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를 잘 내고 스토리를 잘 짜고 네. 정치인으로서 나쁘지 않은 대화 상대였다. 이준석 의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유용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경선 때까지는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팩트는 대통령 취임한 뒤에는 연락도 안 됐어요. 그건 이제 본인도 시인하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됐다. 그다음에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 그거는 올해 총선 때도 본인이 김건희 여사한테 김영선 의원 공천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본인 되게 배신감 느꼈다라고 KBS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 개입은 재보선 때 지금 그 공천 개입했는지 그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네. 나머지 부분에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들이면서 재보선 때 공천은 명확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권 인사들은 명태균 씨를 정치 브로커다, 사기꾼, 협잡꾼 이런 말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 씨가 이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요. 그 내용 알아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네, 지금 의혹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장해서 허풍이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명태균 씨의 행적을 보면은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정치의 브로커성으로 관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도 지방선거에 불법 선거운동 여론조사를 했던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네. 이때 선거권이 박탈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다시 또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다시 또 벌금 100만 원 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김영선 의원하고의 관계는 여기서 확인이 된다. 둘이 이제 가까운 사이였던 건 맞고 네. 아마 김영선 의원하고의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징검다리로 여러 사람들이랑 인맥을 형성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네. 김영선 의원이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외의 관계로 뻗어나갈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걸 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2016년에 자기가 창원시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청탁을 해주겠다라면서 3,225만 원을 받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기 및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네. 그 판결문을 보면은 그 승진에 대해서 청탁을 할 수 있는 인적 관계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기다. 네.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시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돈을 받거나 이랬던 행적이 판결문으로 확인되는데 네. 그걸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팔고 다니면서 선거에 개개마다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 이건 판결문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들은 허풍이라고 보는 게 현재로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이런 논란 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 차원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는데요. 그 해명이 꼬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2번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사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2번만 만났다고 한 건지 2번을 포함해서 더 여지가 있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건 불분명한데 아무튼 2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은 독자들이 듣기에는 2번만 만났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됐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 정치인들이 관련 증언들을 한 걸 따져보면 적어도 4번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 대통령 부부하고 명태균 씨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내가 명 씨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처음 소개한 것이 2021년 3년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해 7월 초 이준석 의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난 거 이전에 또 만났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 해명과는 이제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현 위원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실이 무능하거나 뭔가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적 사실관계만 확인했더라도 둘 다가 사실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명태균의 국정 개입 또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예. 대통령과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입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문제 명태균이 연일 폭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은 빼고 잘 모르는 사이다. 2번 만났다. 연락을 경선 이후에 안 했다. 이런 해명인데 이게 하루도 못 가서 사실관계가 다 부인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을 얼마나 아느냐, 몇 번을 만났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언론이 명태균의 국정 개입, 명태균 게이트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알고 모르고 몇 번 만나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한 일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뜨뜻미지근하고 2번 만났다 이런 정도의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지만 대통령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해명 수준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내용과 실체를 다 알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과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유력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다 밝히지 않더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명태균 씨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 체크만 해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닌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나마 지금 국민들의 의혹 또 국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대로 진상 파악을 빨리 지시하시고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